제 생일날 아들이 건넨 건 10,000원짜리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엔요, 600만 원짜리 선물을 제 카드로 샀더군요. 사랑이 당연했던 관계, 이해받을 줄 알았던 가족,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평생 참고 견뎠습니다. 자식 키운 대가로 외면을 받고 말없이 참은 세월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무너졌죠. 하지만요, 늦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저도 저 자신을 지키기로요. 67세 할머니가 선택한 통쾌한 복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을빛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옥천에 살고 있는 67세 강영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젊을 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시작됐죠. 아들 하나 키우며 일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앉아 밥 한 끼 먹어본 기억도 잘 없어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밤에는 반찬 공장에서 용돈 벌고 그렇게 등골이 휘도록 살았던 건 단 하나, 우리 아들 잘 되라고요. 아들 녀석 머리도 좋고 심성도 착해서 공부만은 끊이지 않게 하려고. 제가 입던 옷을 꿰매 입고 동네에서 반찬 얻어다 먹여 키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졸업식 날 아들이 절 껴안으며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 그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날의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늘 그 말 하나 믿고 살았죠. 남들처럼 예쁜 옷, 좋은 음식, 화장품 한 번 제대로 못 써봤지만 아들 잘 되는 모습 보면 그게 제 행복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했을 땐 나도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아, 이 아이 참 바르고 야무지다 싶었어요. 인사도 바르고 첫인상이 참 따뜻했거든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이제 진짜 편히 사셔야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단 걸 저는 몇 년 후 생일날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살갑고 잘했어요. 전화 한 통 없이 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님, 혹시 뭐 필요하세요? 하고 톡도 보내고 명절 때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와서 함께 앉아 밥 먹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여전히 공손한데 어딘가 말끝이 짧아지고 아들마저 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결혼했으니 바쁜가 보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저 혼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 애 생일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서 보내주고 저한테는 손편지 하나 없이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툭. 그것도 아들이 내밀지도 않고 며느리 손에 들려서 오더라고요. 어머님, 이거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고는 금세 현관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봉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열어봤죠. 10,000원 한 자.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며칠 뒤였을까요?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사돈댁 생신이라 6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샀다며 며느리 카드로 긁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한텐 10,000원 한 자. 사돈댁엔 600만 원짜리 선물.
그 차이가 단지 돈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식탁에 앉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우야, 사돈댁 선물은 뭐 했니? 그 아이 젓가락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뭐 그냥 지연이 카드로 좋은 거 하나 해드렸어요. 그 말투에 섞인 무심함.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다소곳한 얼굴로 찾아와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진천집 그냥 증여하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대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이 살아생전 땀 흘려 지은 집이고 제 손으로 꽃 심고 담장 쌓고 평생을 살아온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미리 넘기라고 말하더군요. 말은 늘 공손했지만 그 안엔 이 집은 결국 우리 거 아니냐는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세무사랑 이야기해봤는데 지금 증여하시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지연이도 그런 쪽 잘 아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의사 한마디 없이 집과 통장 일부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속 대비라 했지만 그 뒤로부터 저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도 어머님, 요즘엔 이렇게 비싼 거 사면 안 되죠. 잔소리처럼 들리던 며느리의 말투는 어느새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제가 냉장고에 손주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넣어둔 날 며느리가 작은 한숨과 함께 말하더군요. 이제 손주도 컸어요. 이런 건 안 사주셔도 돼요.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할머니로서의 자리도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아껴둔 노란 반지를 꺼내 손에 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툭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그 반지 예전에 아버님이 해주셨던 거죠. 나중엔 그거 누구 주실 생각이세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퍽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단지 물건 하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가진 노인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 힘들던 시절을 견뎌온 우리가 결국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게 될 줄 당신은 알았을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고 그동안 애써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걸었고 손주 옷 하나, 장난감 하나 아껴 사주던 그 마음이 이젠 짐처럼 여겨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기대는 없었지만 마음 한켠엔 그래도 설마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겠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괜히 거울 앞에 머리도 한번 넘겨봤습니다. 점심쯤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손엔 조그만 봉투 하나.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에 괜히 웃으며 받아들었는데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딱 한 장.
웃음이 어색하게 굳었고 제 속에서 무언가가 쓱 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생일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구나. 예전엔 내가 직접 미역국 끓여주곤 했는데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어머님, 저희도 지금 넉넉한 상황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도 우리 명의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아들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힘들고 저도 솔직히 지쳐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 집 주인이면 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게 맞겠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고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냥 좀 조용히 살면 안 돼. 매번 이래서 지연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다가가 그 손등을 살짝 짚었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탁 내치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엄마가 요즘 하는 말들 다 부담이에요. 그 말에 눈앞이 하얘지고 뺨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옛날 사진들을 꺼내어 천천히 하나씩 태우듯 찢어 넣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지워도 되는 아이구나. 그걸 스스로에게 인정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굴 위해 살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나답게 정리해야 할 시간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혹시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제 모든 재산은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하며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가슴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옮겨졌던 2층 상가 건물 일부도 변호사를 통해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했고 은행에 남아있던 예금 잔액은 전액 인출해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에 옮겼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제가 하는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늘 그렇듯 저는 조용했고 말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텃밭이 있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햇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에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그 집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 통장도, 이 엄마도 내 것 아닌 거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조용하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처음엔 모른 척 하려다 그냥 받아봤습니다. 그 목소리 참 오랜만인데도 여전히 한 톤 낮게 조심스러운 척 시작하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사전에 한마디 상의라도 하시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들끼리는 내 집도, 내 돈도, 내 마음도 마음대로 휘두르더니 이제 와서 상해라니요. 지금 상해 얘기하는 거니? 그럼 넌 그동안 나한테 뭐라도 물은 적 있었니? 그 집 증여할 때, 내 통장 옮길 때, 그땐 왜 한마디 안 했지? 아들이 대답을 못하고 숨을 고르더니 그제야 본심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그 건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는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뭘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허무해졌습니다. 그래. 결국엔 그 건물이, 그 통장이 누구 명예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너희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분해서 서러워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날카롭게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남 줄 아는 사람은 받을 줄 아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넌 그 자격 이미 잃었어.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용한 이곳이 참 허전했는데요. 이제는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드는 그 고요함이 제일 먼저 반가운 인사가 됐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저를 엄마,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강할머니, 영자님이라고 불러주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그게 오히려 더 제 이름 같더라고요. 아침이면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엔 다른 입주 어르신들과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듣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요. 요즘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노을 지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아이들 때문에 무너졌지만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구나. 밤이면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입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이젠 당신 없는 빈자리에도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지금 자식 걱정에 통장을 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지기도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가벼워지기도 하더군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통째로 맡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그 말,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눈물로 보내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자식이 인생을 망친 게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겨우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노후는요, 사랑보다 자존이 먼저입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노을빛 사연에서 더 많은 진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